먼저 예문 볼게요. 오늘 배울 문법이고요. 미소 씨가 이야기했어요. 친구와 밥을 먹을 거예요. 지한 씨와 나나 씨가 대화합니다.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나 씨, 혹시 미소 씨 이번 주말에 뭐 하는지 알아요? 이번 주말에 친구와 밥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먹을 거라고 했어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을 거라고 하다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접 인용 배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여기에서 리을 을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미래에 일어났음을 나타내거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고요. 거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라고 하다가 와요. 다고 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을 거라고 하다는 앞에 인용하는 문장이 평서문이고 동사로 끝나고 말하는 시점이 미래이거나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을 인용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하다 대신에 말하다, 그러다 등의 동사도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용사일 거라고 하다는 127번째 한국어 문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예문 볼게요. 미소 씨가 이야기해요. 주말에 친구와 밥을 먹을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동사로 끝나고요. 말하는 시점이 미래이고 평서문입니다. 이 문장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먹을 거에요의 기본형 먹다 뒤에 을 거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 써요. 그러면 미소 씨가 주말에 친구와 밥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먹을 거라고 했어요는 동사 먹다 뒤에 을 거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려는 문장이 동사로 끝나고 시제가 미래형이고 평서문인 경우에는 동사의 어간 뒤에 을 거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제를 보면 원래 미소 씨가 말할 때의 시제, 미래형 그대로 간접 인용할 때도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친구와 밥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미수 씨가 주말에 친구와 밥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예문 볼게요. 미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오후에 학교에 갈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동사로 끝나고요. 말하는 시점이 미래이고 평서문입니다. 이 문장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갈 거예요의 기본형 동사 가다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 씁니다. 그러면 미소 씨가 오후에 학교에 갈 거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갈 거라고 했어요는 동사 가다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려는 문장이 동사로 끝나고 시제가 미래형이고 평서문인 경우에는 동사의 어간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제를 보면 원래 미소 씨가 말할 때의 시제, 미래형 그대로 간접 인용할 때도 미래형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후에 학교에 갈 거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소 씨가 오후에 학교에 갈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동사 먹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을 거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읽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읽을 거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동사 가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갈 거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보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볼 거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동사 만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들 거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놀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놀 거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동사 어간의 받침이 있으면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다는 먹을 거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없으면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다는 갈 거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면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들다는 만들 거라고 하다가 됩니다. 우리 이제 연습해 볼게요. 미소 씨가 10시쯤 도착할 거예요.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미소 씨가 10시쯤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는 동사 도착하다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소 씨가 10시쯤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나나 씨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나 씨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읽을 거라고 했어요는 동사 읽다 뒤에 을 거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나 씨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거라고 했어요. 미소 씨가 내년에는 한국에서 살 거예요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미소 씨가 내년에는 한국에서 살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살 거라고 했어요는 동사 살다에서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소 씨가 내년에는 한국에서 살 거라고 했어요. 우리 대화 예문 볼게요. 나나 씨와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계속 비가 오네요. 내일은 날씨가 맑을까요? 아니요.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내일도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내일도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은 올 거라고 했어요입니다. 올 거라고 했어요는 동사 오다 뒤에 리을 거라고 하다가 결합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요즘 계속 비가 오네요. 내일은 날씨가 맑을까요? 아니요.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내일도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내일도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일 거라고 하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